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이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외교 안보 이슈에 관해서 그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에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것을 두고 언론 통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MBC 언론노조하고 대통령실 옹호하는 입장 차례차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동혁 언론노조 MBC 본부 보도민실이 간사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말씀처럼 동남아 순방을 앞두고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 소식은 언제 접하게 된 겁니까? 네, 이게 그저께죠. 그러니까 9일 밤 9시 이제 네. 순방 출발 이틀 전 한 30여 시간 남겨두고 그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MBC 기자한테 전용기 탑승 불허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먼저 통보를 해왔고 네. 이후에 이제 문자로 사유를 알려왔습니다. 공문이 온 게 아니고 전화하고 문자가 왔습니까? 예, 그래서 대체로 이제 출입기자단 소속이기 때문에 예. 공문보다는 전화나 문자로 내용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만 이게 해외 순방을 취재하는 출입기자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른바 풀 취재라고 하는데 공동 취재를 꾸리기 때문에 이게 기자 개인한테 통보를 하는 것보다는 출입 기자단에 얘기해서 조치하는 게 더 네. 타당한 절차이긴 합니다. 특히 이렇게 순방 일정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요. 네. 꼼꼼히 취재하기 위해서 이제 공동 취재단 내부에서도 업무를 분담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공동 취재단이나 출입 기자단과 논의 없이 MBC 기자한테만 이제 탈 수 없다라고 해버리면 예. 이제 저희 취재뿐만이 아니라 공동 취재단 취재에도 이제 사각지대나 이런 게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취재단 내부에서도 이제 MBC가 담당하던 일정을 예. 어떻게 커버할지 얘기가 이제 오갔다고 들었습니다. 공동 취재하면 MBC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정해져 있을 건데 지금 MBC가 빠지기 때문에 문제라는 건데 네. 이 문자나 이 전화가 MBC 기자한테 콕 집어서 이렇게 온 거네요. 네, 저희 기자한테 바로 왔다고 합니다. 공문은 안 나왔고요. 결국은. 네, 공문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콕 집어서 MBC 막 콕 집어서 했던 게 지난 9월 해외 순방 그때 자막 논란 이게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저께 밤 9시에 대통령실이 보낸 문자에 네. 사유가 나와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도 자막 조작, 우방국가의 갈등 조장 등을 이제 예로 들었고요. 예. 네. 자, 또 대통령 어제 도어 스태핑 하면서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국익이 있기 때문에 국익을 이유로 배제했다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그랬죠. 그래서 해외 순방에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고 네. 이런 외교안보 이슈에 관해서 취재 편의를 제공해왔던 차원과 관련된 결정이라고 앞에서도 이제 싱크를 들어보셨는데, 네. 근데 이제 언론이 기여할 수 있는 국익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이제 그대로 줄줄 받아 쓰는 것이 국익에 정말 도움이 될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정부 발표 내용을 그대로 받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미진한 부분이나 네. 어떤 미래의 어떤 장래를 얘기할 때 인과에 있어서 전후 맥락의 설명이 필요하면 그렇죠. 그 브리핑을 들으면서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않으면은 이제 정부 밖의 전문가를 찾아서 또 묻고 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잘한 점, 또 아쉬운 점, 그리고 앞으로의 숙제 등등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 숙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또 정부의 전문가들이 또 논의를 하고 네. 이런 선순환이 있어야지 진정하게 이제 국익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속어 파문도 좀 그렇습니다. 네. 공식적인 외교석상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예. 국내 언론사들의 보도가 빗발치는데 네. 이제 대통령실이 15시간이나 지나서 해명을 내놓으면서 사태를 더 키우고 네. 여당은 또 항의를 한다면서 MBC를 검찰에 고발하고 방문해서 또 겁박하고 네. 그런 분위기에서 어떤 언론사가 당시 그 순방에 대해서 평가와 분석을 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 등을 제대로 보도하겠습니까? 이제 언론사는 대통령과 정부의 치적을 홍보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네.
아프더라도 좀 예. 부족한 곳을 짚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국익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는 거라고 얘기를 국익보다는 하고 공익이 있죠.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그 역할이 또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 그대로 국내도 국내지만 외신에서 이 부분을 좀 안 좋게 또 심각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었고 이제 외국 외신에서도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관련 네.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 출입하는 기자들, 그러니까 한국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SNS 등을 통해서 이제 잘못된 결정이다, 네. 언론 자유에 대한 공격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기자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근데 이 부분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좀 맥락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맥락이요? 예. 그렇죠. 기자들도 취재를 하니까 이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 이제 단순히 언론 탄압에 대한 우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공약 실천과 관련된 맥락도 좀 담겨 있어요. 예. 그래서 4년 동안 한국에서 특파원 생활을 하다가 지난 4월에 이제 중국 예. 특파원으로 간 BBC에 로라 비커 기자의 SNS 내용을 좀 빌려서 설명을 해보자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글로벌 중심 국가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다. 네. 그래서 서울이 세계 기자들의 허브 같은 곳이 됐다. 많은 기자들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동을 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이 싫어하는 언론사를 해외 방문해서 배제하는 게 이게 글로벌의 이미지에 맞냐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 비판했군요. 사실 외신 기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의 기치를 보고 한국에 왔는데 예. 이게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순방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MBC 취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냥 민항기로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예, 그래서 이미 원래 탑승을 이제 그러니까 공동취재단에 속해 있던 예. 출입기자였던 취재진은 어제 저녁 7시 반에 민항기로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먼저 출국을 했습니다. 출국을 했습니까 벌써? 예. 네, 어젯밤에 출국을 했습니다. 이게 전용기로 가는 거랑 일정을 맞추려면은 저희가 더 빨리 움직여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어제 저녁에 출국을 했고 예. 또 이게 사실은 통보받았을 당시에 그 취재진의 여권이 이제 입국 수속을 위해서 대통령실에 맡겨뒀던 상황이라서 어제 급하게 이제 여권을 돌려받아서 여권 돌려받고 여권을 돌려받아서 급히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 갔습니까? 제가 그 인원까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요. 대체로 이런 경우에는 그 취재 기자랑 카메라 기자 한 서너 명? 3명이 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갔겠네요. 한겨레나 경향신문도 탑승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던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 취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출입 기자단 사이에서 또 급하게 총회를 또 열었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취재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좀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 조치 이런 거기 때문에도 그런 이유도 좀 들어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공동대응 80% 이상이 공동대응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명이 나왔고요. 네. 근데 이제 또 이럴 경우에 가장 강력한 항의 조치가 이제 순방 일정 전체에 대한 취재 거부, 그러니까 보이콧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거의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보이콧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걸로 들었고요. 예. 단지 이런 한겨레나 경향신문처럼 우리도 대통령 전용기에 타지 않겠다 이런 곳이 있어서 그 두 언론사에서는 민항기를 이용해서 저희랑 같이 이동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비용 얘기가 자꾸 나와서 취재 갈 때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아까 앞에서 들으신 윤석열 대통령 도어 스태핑 답변에서 국민들의 세금이랑 취재편이라는 단어가 이제 동시에 나오다 보니까 순방 취재단이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좀 많이 하시는데 대통령도 그렇게 답변했던 게 아닙니다. 해외 순방은 국민의 세금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던 거고요. 대통령기 순방 자체는 당연히 언론사들이 각자 비용을 내고 탑승합니다. 이제 이 비용이 민항기 한 비즈니스 클래스 수준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타는데 국민 세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 세금은 전용기랑 전용기에 탄 정부 관계자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 세금이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
해외 순방이 세금을 낸 만큼의 가치를 내고 있는지 네. 그걸 취재하기 위해서 언론사들이 각자 비용을 내고 탑승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돈 내고 편의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이제 취재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취재 제한이고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동혁 MBC 간사 얘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대통령실을 옹호하는 또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자, 지금 이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허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그 한마디로 예, MBC의 그 자업자득에 따른 당연한 조치로서 네. 언론 자유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중에 지금 방금 또 인터뷰 좀 했는데 예. 그 기자 한 명한테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공문 절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실, MBC에게 예, 대통령실에서요. 그 바이든 자막에 대해서 이제 그 해명을 하고 경위를 요구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 MBC에서 아무런 게 답변이나 해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급박하니까 이제 공문이 아니고 문자로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제 공문 절차를 좀 거치는 게 그게 좀 더 맞지 않나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데요? 뭐 통보를 이미 문자로 해도 때문에, 예. 요즘 이게 다 송달도 문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 뭐 그거는 이제 공문을 보낼 필요는 없을 거고요. 네. 뭐 제가 보기에 네. 가장 큰 문제는 예. 외교 안보는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모든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된다. 외교 안보에서는 정쟁이 없고 오로지 국익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MBC 자막 사건을 보면 AI나 음성 자동 인식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걸 일방적으로 자막을 달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이나 아하.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대통령의 약식 기자에게 나왔던 국익, 이 MBC 자막이 국익을 훼손했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군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한미 동맹 우리 가장 우방이 미국 아닙니까? 네. 근데 만약에 미국 뭐 의회나 백악관에도 MBC에서 공문을 보낸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그 엄청나게 국익이 훼손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지금 이제 그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AI 자동 음식기도 인식 못하는 걸 일방적으로 자막을 달아서 미국까지 통보했기 때문에 저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는 거죠. 그럼 그게 한미 동맹의 국익을 훼손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동맹이 이제 그게 잘못된 어떤 보도 아니면 확인이 다 안 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동맹이 훼손될 수 있다. 그렇죠. 바이든이나 네. 미국 의회의 그 욕설을 한 것이 전혀 없다는 거고 네. 어떤 자동 음성 인식기나 또 전문가들도 알아듣기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자막까지 달아서 마치 미국 의회를 욕설을 하고 F로 시작하는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대통령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조롱했다. 이거는 엄청나게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라 봐야죠. 일단 정치권에서도 아주 논쟁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하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공식 입장도 내놨고요.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옛날 독재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는 이제 옛날 독재 정권에 있은 게 아니고요. 네. 민주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독재입니까? 아, DJ 김대중 정권 대통령 때도요. 예. 중앙일보 기자가 노동당 규약 잘못 보도해서 청와대 출입을 제한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노무현 대통령이 독재 정권은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 때 기자실 대못도 박았고요.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아예 탈북문 기자 조선일보 기자를 북한에 안 데려갔지 않습니까? 전부 이게 민주 정권이라고 자칭하는 소위 진보 정권에서 이런 일이 대부분 있었죠. 그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취재 거부 자유가 있다 이 얘기도 했고요. 또 그 MBC 아나운서 출신이죠.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부자 회사다. 그래서 민항기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 민항기 그 부분은 공공기를 타더라도 어차피 언론 그 회사에서 내더라고요. 그 부분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차피 이게 모든 비용은 다 언론사가 부담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저는 뭐 언론 자꾸 탄압이다. 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그 취재 편의를 제공하는 거지 취재를 못하게 탄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른 나라 예를 받더라도 이게 모든 기자들이 다 전용기 탈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이 말은 이제 그 MBC가 뭐 개인적으로 취재하는 걸 막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흠. 언론 자유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하나만 더 말하면 모든 이게 자유에는 또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MBC가 바이든 논란뿐만 아니라 옛날에 김건희 여사 논문 취재할 때 그 경찰을 사칭해서 처벌까지 받았죠. 음흠.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그 논문 대역을 자막을 안 해고 MBC 사과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MBC가 오로지 정권 공기감에 혈안이 돼가지고 너무나 이게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취재 편의를 제공 안 하는 것뿐이지 뭐 탄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출입 기자단도 공동 성명을 냈고 여러 언론사들도 성명을 냈고 외신에서도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자들은 또 이게 뭐 가재는 개편 아닙니까? 아, 같은 편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 그 기자들은 아무래도 기자들 편을 들 수는 있지만 예. 제가 알기로 이게 그 한겨레나 경향신문은 민항기를 뭐 타고 간다고 했지만 네. 또 이제 투표에서는 아닌 걸로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